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경 위원장이 황희 의원 등 혁신 의원들과 함께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김오일 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다며 내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때리겠다고 말한 뒤에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4차례 때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루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반응이 나왔고 이 반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이없고 모욕적인 행위라는 게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후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게 했다며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적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 속내를 잠시 후 살펴봅니다.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각 방송사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됐지만 김오일 대한노인 회장이 4화차 방문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앞에 두고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몇 대 때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자 오늘 이 같은 김오일 대한노인 회장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맞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오일 대한노인 회장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 속 뺨을 때린 것은 어이없는 일이고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상을 보면서 제 뺨도 화끈거렸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며 더욱이 여성들은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를 느꼈을 법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이해식은 김 위원장이 간접적인 폭력 행위를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 사과를 하러 간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후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르신들의 올바른 처신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식은 난데없이 이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면서 마땅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사과의 사자조차 꺼내지 않는 것에 애써 눈을 감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머리 숙인 사람에게 간접 폭력을 행사하고 치욕을 안기는 일은 그저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 하는 세상이 참 비감하다고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해식 의원의 오늘 페이스북 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짧은 글에 민주당의 주특기가 모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한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먼저 김오일 대한노인 회장께서 어제 김은경 사진에 뺨을 때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때리겠다며 정신 차리라며 사진을 손으로 4차례 때렸습니다. 내가 손찌검을 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때리겠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대표해 훈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씨, 이 씨 당신이 모욕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현직 대통령을 형상화한 모형을 밧줄로 묶어놓고 주사를 꽂은 채 광장에 질질 끌고 다녀야 모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재용 회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테이프로 말아 만든 공을 사진 속 얼굴에 던져줘야 감히 모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씨, 그때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단 한마디라도 하셨는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이런 촛불 집회를 부추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말이 틀린지요? 자, 그 다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말 그 자체로도 정신 나간 발언이었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노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식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이 와중에도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식. 영상을 보면서 제 뺨도 화끈거렸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며 더욱이 여성들은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를 느꼈을 법하다라고 썼습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도 김은경 위원장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건 여성들이 분노해야 할 일이다 라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해 일종의 선동, 가이드라인을 은연중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인 대 여성,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사진뺨 때리기 퍼포먼스는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어르신 차원의 훈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성들이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요. 자, 끝까지 갈라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제가 정말 민주당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 참 이해식의 말인즉슨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뺨을 맞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도 안 맞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간접폭력을 당하면서까지 참고 견디고 그냥 넘어가야 하냐, 뭐 이런 건데요. 전혀 결이 다른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저 한심한 작태, 뭔가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으면 기승전 윤석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해식이 이번 일에 김건희 여사를 안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납작 엎드려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 원래 정치가 참 더러운 것이긴 하지만 요즘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 얘기를 한 것인데요. 신 변호사는 오늘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최근 국민의힘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하고 전체 의석수도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든 참혹한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면서 신당 창당 얘기를 얼핏 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비판 또는 질타하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는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논란 등등등 민주당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지율이 왜 그따위냐, 왜 반사이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냐 등등의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심평 변호사가 파고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1호 당원인 대통령께서 신당을 차린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멘토라는 호칭을 받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는 식의 어떤 카더라식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심평 변호사 본인 역시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을 했습니다. 즉,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게 곧 대통령의 의양, 의중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 그리고 각성을 바라는 차원에서의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심평 변호사 해당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던데요. 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정치 신인인데 국민의힘의 오랜 지분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항상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을 해왔다.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정부 출범일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하고 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이런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을 끌고 가서 이 당을 끌고 가서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너무 공감이 가는 발언이 있죠. 저도 지난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런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의 이적 행위에 가까운 발언과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유승민, 이준석 같은 부류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깝죽거릴 거면 국민의힘에 붙어 있지 말고 니들 주특기인 신당을 차려서 나가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전향하던가 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심평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윤 대통령은 정치 신인이고 유승민과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오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지분을 얘기하자면 윤 대통령이 한 8할 정도는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은 뭔가 대단한 새로운 정치를 할 것 마냥 당을 뛰쳐나가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창당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당으로 끼어들어온 것들 아닙니까? 또 당으로 끼어들어온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그 특유의 배신자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게 바로 유승민과 이준석 부류들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칫하면 이재명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개인기를 통해 정권을 5년 만에 빼앗아온 주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분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당을 나가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심평 변호사가 말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맞섰는데요. 최민희 같은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닌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민주당의 뻔뻔함이 그저 놀라운 그런 일이었죠. 방통위원으로서 최민희의 부적격성을 보여주는 언행은 그야말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최민희는 20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호별 방문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물론 사면 복권됐다고는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린 듯한 최민희의 SNS 글은 그야말로 가짜뉴스 유포와 다름없었고요. 여기에 최민희의 정치 편향적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 세우는가 하면 지난해 2월 대선 과정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김포 집값 2억에서 3억 원 말실수를 옹호하려고 김포 시민들 공분을 사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야권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겠습니까? 또 민주당이 최민희를 추천한 절차에도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송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은 여당이 1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민희가 임명되면 여야 3대2 구도가 1대4로 바뀌게 되죠. 방통위 독립과 중립을 보장한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재론 가운데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일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는 앞서 설명해 드렸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 문제는요, 최민희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제2의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최민희가 방통위 위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1회전에 최민희가 방통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논란으로 여야 간 기싸움이 심한 상황인데,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여정에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